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더 알차고 더 좋은 정보로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프로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최우수 강사상도 받았고요. 서초메가 의학원에서 4년째 지금 의대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또 학부형들이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 사람 누구지? 의심하지 마시고 뭐 강의 스타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투스도 강의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강의 스타일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뭐냐면 설명회니만큼 이번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수능 보고서가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배점은 4단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은 9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단원, 3단원 내용은 9점하고 다 해서 21점이니까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번 수능의 특징은 뭐였냐면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시간과의 싸움인데 어떤 것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있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5번부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5번 문제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속의 반응성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뭐 예고는 했고 예상을 했던 문제지만 원래 우리가 첫 페이지는 한 2분 안에 풉니다. 심지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지를 받잖아요. 받으면 살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한 3문제는 맞춥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좀 심상치 않았고요. 중요한 거는 9번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9번에 밀도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어렵지는 않았는데 계산 문제가 나왔고 9번부터 이제 계산의 스타트가 돼가지고 10번 문제는 주기적 성질 문제인데요. 다 나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풀려면 전반적으로 쭉 나열해놓고 그걸 찾아서 조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학생들은 아마 타임어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얼만큼 빨리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15분 안에 3페이지까지 가면 마지막 4페이지가 킬러 문항들이 있는데 승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6평부터 그게 아니라고 나왔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를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기조가 고난도 킬러 문항은 배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가른다면 아마도 2, 3페이지에서 문제가 심상치 않을 거다라고 제가 EBS 강의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나왔는데요. 10번도 방금 말씀드린 그랬고 3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답답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 답답하다는 건 뭐냐면 보고 답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열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즉 2, 3페이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문제의 특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이 시험, 그러니까 올해 수능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문제는 14번 문제였습니다. 14번 문제는 산화환원 문제인데요. 이거는 6월과 9월에 충분히 예고가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6월과 9월에서는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됐지만 이 수능 문제에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도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수능을 준비하는 중위권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풀다가 한 30초, 40초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풀었어야 돼요. 그냥 넘겨버리고 뒤로 갔어야 되는데 중위권 친구들이 그걸 못해요. 이거 아니면 못 맞춘다. 4페이지 가면 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이거 한 2번만 풀잖아요. 그러면 2분은 훅 갑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15, 16, 17번도 문제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위 클래스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는 중급인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14번을 이번 수능의 분수령으로 봤고 그러면 이렇게 뭐 안 좋았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6월과 9월에서 충분히 예고를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찍잖아요. 그러면 CR2, O7, E-였기 때문에 뭐 저 교재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XY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것만 알았으면은 사실 뭐 10초면 풀었죠. 하지만 몰랐으면은 시간이 꽤 걸려서 저는 이 문제를 분수령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주목하셔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혹은 이제 2023년도에 공부를 하신다면은 킬러 문제를 정말 많이 풀 수밖에 없고 많이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수능의 킬러는 어땠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전년도에는 킬러가 어려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 전전년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쉬웠고 18, 19, 20번에서 승부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킬러를 만약에 제가 제 책에서 제가 만든 문제하고 냈다면 혹은 제 모의고사에서 지금 만약에 실었다면은 학생들이 상위권에서 아마 외면했을 거야. 아, 양진석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야? 이랬을 거라고. 자,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18번 문제인데 양적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A, B, C, D가 있고 저희가 준비한 문제도 A, B, C, D가 많아요. 많은데 질량을 4개를, 6개를 주고 남아있는 반응물의 생성물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요, 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자체가 이제 중으로 출발하니까 중에서 상인데 상이냐? 결코 상을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1점부터 5점까지 난이도를 준다면 이거는 한 3.5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풀렸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으니까 뒤에 문제를 풀 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요. 그래서 안 풀렸지 않았을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냐면 저는 이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저의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요. 전체 기체분의 A가 나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남아있는 반응물 전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생성물 이렇게 나왔거든요. 위에는 이제 전체가 되겠고 위아래가 뒤집어진 거죠. 이런 식의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자부하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6문제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모의고사 중에 6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적 관계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중화 반응이라고 있잖아요. 예, 킬러가 평범했는데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을 가지고 했고 특징은 상대값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산염기 가르고 푸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제 모의고사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요. 자, 2가 있고요. 2개 있고 이렇게 총 3개죠. 저는 양이온의 농도 비율을 줬어요. 아까는 농도만 나왔잖아요. 농도 비율을 줬기 때문에 비율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 높은 아까 문제가 중이라면 이거는 상대요. 아까는 뭐 3.5 정도 점수라면 이건 한 4.5 정도. 5까지는 안 가고요. 5 만점 중에서. 이 정도 문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8번, 19번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킬러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평상시에 시험 봤다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면요. 이 점수가 몇 점이에요 보니까 2점이죠. 예,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3점이 아니고 2점을 줬어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출제하시는 분들 평가원에서도 킬러인데 그렇게 막 어나더 레벨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아마 이 기조는 모르긴 몰라도 올해도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6월과 9월을 잘 분석하는 선생님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누가 분석한 걸 보고 따라하는 거 말고 저 같은 경우는 EBS에서 제가 분석하잖아요. 그 분석한 걸 보고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석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능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비했느냐? 20번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틀렸잖아요. 오답률 아직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20번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자포자기했고 문제 스타일 보니까 좀 만만치는 않아. 그래서 넘겨버리고 앞에 걸 검수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20번 문제는 뭐 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X, A, Y, E, B 뭐 이게 됐죠. X, B, Y, C 그냥 어머님들 그냥 잠깐 보세요. 제가 푸는 건 아니고요.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X, B, Y,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자, 저희가 만든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요. A, B
똑같잖아요. X, Y가 아니고 A, B로만 바꾼 거예요. 얘 질량이 있죠. 비율이 있죠. 질량이 있죠.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자수 B가 나오잖아요. 전체 밀도는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저희가 대비가 완벽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실전 모의고사가 16회를 내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스스로는 이번 수능에서는 뭐 킬러 파트는 완벽하게 대비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그대로 모아서 이번 학생들에게도 역시 제공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자기 모의고사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로 하고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따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6월 넘어가고 9월 가면 온 동네, 대치동 온 동네가 다 모의고사 봉투 달고 들고 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럼 그 모의고사의 퀄리티를 어떻게 볼 거냐.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를 좋아하는 게 요즘 추세였는데 한 방 먹은 거죠.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모의고사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그런 모의고사를 사서 푸는 게 좋다. 그럼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학습을 할 때 하위권은 아마 화학은 없어요. 하위권은 없을 거니까 언급 안 하고 중위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위권들은요, 2학년 때 좀 공부를 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11월 학력평가를 봤을 때 한 30점에서 35점 사이, 그 정도가 이제 중위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볼 때 9월 달에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무 빨리 하려고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리고 3월에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돼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실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봐야죠. 기말고사 봐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내신을 포기하기가 좀 아까운 점수기도 하고 그렇다고 수능을 월등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은 사실은 상위권보다 훨씬 더 학습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상위권 하는 거 그대로 했다가는 폭망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보세요 한번. 6평까지는 안정한 40점대를 확보하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고2의 문제와 고3의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달라요. 다른데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내가 겨울에 한 바퀴 돌았고 누구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점수는 많이 쌓여야 나옵니다. 근데 아직 안 쌓였잖아요. 그래서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6평까지는 뭐 19번, 20번에 나오는 킬러 파트는 내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맞추고 나머지 파트를 완벽하게 맞추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건 뭐 어디에나 마찬가지죠. 개념을 철저히 한다는 얘기는 안 보고도 단어만 들어도 그 단어만 들어도 쭉 내용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이온화 에너지가 뭐니? 라고 하면 이온화 에너지 이거요. 이게 중위권이에요. 상위권은 이온화 에너지는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좀 길어집니다 말이. 그러니까 중위권은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단편적으로 그 정의만 얘기하는데 정의의 쓰임새까지 얘기할 수 있는 공부를 해주는 게 바로 중위권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쉬운 파트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기출문제 하는데 모든 학생이 다 기출문제를 끼고 다닙니다.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권도 기출문제, 중위권도 기출문제. 그럼 상위권 어떻게 이깁니까? 자, 그게 아니라 중위권은 기출보다는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너 EBS 강사여서 네가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중위권이다 보니까 틀리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서 공부를 하는데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리커버리 하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진도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다 끝나고 기말고사 보고 하다 끝나고 중간고사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수능 특강 책이 나오면 한 커리를 풀로 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문제만 풀면 되는 거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저희 현장 강의 들으면서 내가 수능 특강 문제 나오면 줄 거니까 그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다고 칩시다. 그럼 9평이 다가옵니다. 그럼 9평에서 승부 보자. 여름방학부터 9평까지 대략 시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한 4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럼 45일간에 그러니까 8월 한 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월 한 달, 그 다음에 7월 한 15일에서 15일 정도.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뭘 하느냐? 이때 6가지 킬러, 준킬러가 있습니다. 이 6가지 킬러, 준킬러를 기출문제와 함께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평을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출문제를 꺼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올인하시면 반드시 1등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뭐 공부를 어떻게 하란 말이 너무 길다. 자,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 중위권이야 라고 하면 일단 기출문제 내려놔. 그건 내가 수업 시간에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하는 거는 수능 특강으로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6평이 끝났어요. 끝나면 제가 제시해주는 6가지의 준킬러, 킬러 문항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9평을 맞이하면은 9평에서 45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9평 끝나면 수능 때까지 다시 기출 꺼내고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거야. 왜 처음에 기출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틀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겁을 먹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거를 복구하려고. 그리고 하나 틀렸는데 유사한 문제 찾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하고 싶다면 최근 2년 것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중위권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린 게 중위권이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저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요, 6월에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6평에서 딱 봤는데 만점이나 47점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상위권 친구들은 반 친구들의 점수를 신경 쓰면 안 돼요. 너희들은 뭘 신경 쓰냐면 재수생 애들이 몇 점이 나오냐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반의 친구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45점인데 1등급이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아마도 뭐 개념 철저히 하고 쉬운 문제 파트 똑같이 푸는 건 맞는데 이 친구들은 6평 전에 기출을 최소 2번은 돌려야 돼요.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다 푸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중위권 학생보다는 더 단위 시간당 많은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틀리는 것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습량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을 굳히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자, 9평에서 압도적으로 1등급을 찍어야겠고요. 그 뒤부터는 모의고사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틀린 문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위권 친구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공부하는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보완해 주면 되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중위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위권들은 뭐 한다고요? 겨울방학 때 저와 수업 듣는 거 말고 혼자 공부할 게 수능 특강이고요. 겨울방학 때 수능 특강 없지 않습니까? 작년 거 풀면 됩니다. 작년 걸 하라는 거예요.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그때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점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겨울방학 때 유지할 거냐? 시간과 진도, 과제, 그 다음에 이벤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은요, 주 1회 3시간 30분이고 총 12회입니다. 예년에는 한 8회 정도 해갖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끝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3월 말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고 한 바퀴를 정말로 세밀하고 완벽하게 돌 거예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휴강이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한 바퀴 이렇게 단단하게 안 돌고 대충 돌잖아요. 그럼 어차피 도나 마나야. 그래서 아는 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12회를 잡았고요. 전범위가 될 거고요. 기출은 확실하게 제가 모든 문제 기출로 제공해 드릴 거고, 과제는 주간식도 있고요. 또 주간지 형태로 해서 주간지죠. 네, 주간지 형태로 해가지고 숙제를 줄 겁니다. 그거 해오시면 되겠고요. 3월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2회 정도 제가 직접 만든 거 제공해 드릴 거고, 관리는 수업 후에 저한테 직접 질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해오면 저희가 첨삭으로 코멘트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지도가 좀 힘들고 이러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다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의 모든 모의고사 시스템이나 이런 건 다 제공이 되고요. 계속 진행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똑같이 하지만 관리는 어머님들한테 어플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막 쏟아부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 어렵진 않았다. 하지만 특징은 방심했던 2단원, 3단원 내용이 만만치 않고 답답하게 나왔다. 우리는 그 점을 겨울방학 때 많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킬러와 그 모의고사는 저한테 맡겨라. 왜? 적중률 높은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는 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면 3시간 반 수업 이외의 타임에도 제가 관리해 드린다. 이게 제 강의의 끝입니다. 자, 길게 설명해 드렸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의지만 있고
저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호흡만 잘 맞으면 6평 넘어가서는 점수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